안전지성 시사 쇼입니다. 저희도. 네. 네. 안녕한가 전역의 안전 빵빵입니다. 네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희 경찰 수사 문제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예고편을 때렸다. 검찰이. 네. 주어는 네. 검찰입니다. 네. 네. 이제 이 문제도 뭐 이제 일부 언론에서 오늘 보도가 나왔지요. 네네. 손석희 씨의 경찰 수사. 경찰 수사에서 이제 경찰이 두 부분의 혐의가 있었는데 폭행 혐의, 폭력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뭐 기소 의견으로 보냈고 검찰에 이제 우리는 이렇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 검찰로 보내고 검찰이 아직까지는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사 지휘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 수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른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무슨 소리야 다시 해라고 한 겁니다. 이제 이게 저도 이제 지난번 저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배임 혐의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어떻게 제 네. 무죄로 나올 수 있냐 했는데 그렇죠. 검찰도 시각이 똑같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검경 수사권 문제 때문에 검찰은 더 봐라. 경찰 시켜놓으니까 저런 거 아니냐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인터뷰 적임자 윤지호. 맞아요, 여러분.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시간에 한번 이 배임에 대해서 이 혐의가 없다. 그래서 불기소를 하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제가 그때 변호사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변호사들이 이게 정상적이면 이럴 수가 없다. 그럼요. 그러면서 정말 앞날이 걱정된다 이렇게 됐는데 김웅 씨가 이제 3분씩 해가지고 자기가 검찰 수사 받은 거 뭐 여러 가지 올리고 있어요. 근데 김웅 씨가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하나 했는데 자기가 딱 수사를 받는데 경찰에서 정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는 폭행으로 그냥 뭐 있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이 손석희는 이거는 성립이 안 되고 그다음에 JTBC에서 사람을 불렀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JTBC에서 분명히 아주 구체적으로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손석희가 얘기를 한 게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JTBC에서 우리는 그런 거 한 적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반갑네요. 그러면 없던 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거를 보고 이건 뭐야? 이러다가 진짜 검경 수사권 조정되면은 정말 큰일 날 수 있다. 이 문제를 한번 국민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브레이크를 뿌악 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가라면은 상식적인 법률가라면 배임 혐의는 기소를 넘기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 해온 행태는 이렇습니다. 자, 10개 증거가 필요한데 하나의 증거만 있더라도 기소로 넘겨버립니다. 당신 법원 가서 잘해봐. 그걸 털어버립니다. 이게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이 해온 행태예요. 그 행태대로 말한다면 지금 증거가 10개가 있다면 5개, 6개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넘겨야 되죠. 그런데 경찰에서 이제 속된 말로 깔아뭉갠 겁니다. 입 딱 씻은 거예요. 근데 검찰에서 보더라도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그건 다시 수사를 지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보도에도 나왔지만은 경찰이 이제 그걸 이제 경찰에 기소결로 넘길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회의를 열었는데 자체 내에 이제 법률 전문가 3명과 맞습니다. 외부 1명을 불렀어요. 근데 외부 1명이라는 사람이 전형적인 민병 출신의 그쪽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 나올. 거기다가 손석희하고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엄청 친하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임은 말 안 되죠. 하니까는 그 핑계 외부의 법률 전문가도 이건 배임 혐의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라는 핑계로 그냥 불기소 의견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본다면은 얘들이 정말 해도 너무한 거구나. 게다가 이번 기회에 경찰 한번 물먹여야지, 한번 혼내줘야지. 이게 맞물린 거예요. 지금 맞물리다 보니까는 경찰이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진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에 이제 수사하고 또 검찰에 수사하고 뭐 저는 양쪽 수사 다 당해봤어요. 그래서 아는데 물론 이 경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진짜 이거를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를 보면은 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권은 검사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 막 이러면서 막 여주인공이 그냥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드라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또 경찰이 굉장히 협조를 잘해가지고 뭐 경찰서에서 다 찍고 그렇습니다. 근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현실에서는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기소를 안 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이거를 검찰도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바로 이 사건이 즉 손석희의 이 기소 불기소 처분으로 쫙 이 소문이 돌고 있는 바로 이 손석희의 배임 그 미수 이 사건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경찰이 그래요 뭐 와가지고 경찰하고 나 저기 아버지도 알고 저기 경찰에 저기 사무소 그 경찰서 하실 때 저 번방했잖아요 뭐 이러면서 내지는 그때 저하고 뭐 골프 친 거 생각 안 나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게 되면 좋아 하면서 그냥 불기소 처분할 수 있으면 그게 검찰로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정말 억울한 서민들, 힘없는 서민들의 한이 차곡차곡 쌓이는 정도가 아니라 무더기로 쌓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김상진 씨 네. 뭐 긴급 체포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잘못됐습니다. 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김상진 씨가 지금 체포될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진짜 위해를 가하고 할 사람이 유튜브도 방송합니까? 그렇죠. 응? 유튜브 되고 방송한 것 가지고 야 위해를 가할 수 있다. 더 재미있는 거예요. 제가 공무원 업무방해 혐의를 한다는 거 공무원 집행방해 혐의를 하는데 내가 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그 지검장이 뭘 하려고 하는데 그런 방송을 해가지고 협박을 했다. 그러므로 공무집행방해다. 난 진짜 웃어버렸어요. 그게 법 적용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김상진 씨를 일단은 말 안 듣고 윤석열 씨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자기 위해를 가한다 해서 위해도 아니죠. 네. 유튜브에서 자기 비난한다 해가지고 그걸 긴급 체포하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뭐 공무집행 방해 혐의하고 이렇게 한 거 윤석열 씨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정말 당합니다. 진짜 이제 충고하고 싶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게다가 유튜브 방송 와서 이 집 저 집까지 하는 분들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형사 사건 고발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은 또 기분 나빴겠죠. 뭐 출두하라 하는데 검찰 앞에서 이제 시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수많은 우파 인사들한테 뭐 그 MB 때도 그랬잖아요. 그럼요. 무슨 하얀 뭐 독약 먹으라고 쥐약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완전히 살인 미수로 걸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서 유튜브에서 말했다고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그분이 제가 이렇게 김상진 씨 이렇게 다른 그 유튜브도 이렇게 봤는데 뭘 그렇게 행동을 할 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분 말씀대로 웃자고 한 거예요. 그럼요. 유튜브 방송에서. 네. 그럼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을 체포를 해갖고 이거는 진짜 검찰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잡을 사람이 있고 따로 게다가 검찰을 위해서도 그럼 검찰 현재 수사권 조정 문제 때문에 여러 곤란 입장에 있는데 이럴 때 국민한테 오해 삽니다. 국민들한테 희화됩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검찰 위해서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행위는 검찰에 대해서 정말 검찰 조직에서 마이너스된 행동을 한 거예요. 네, 김자윤 뉴스님 말씀대로 고양이 뉴스라는 데서 그 MB한테 이명박 대통령한테 쥐약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 쥐약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디어헌터님 말씀대로 테러에다가 확실한 살인 미수인데 이분은 그 앞에 갖고 그냥 정말 유튜브 방송이나 했는데 그걸 가지고 체포를 한다. 그것도 긴급 체포를? 이게 무슨 전체주의 국가입니까? 공무집행 방해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참 경찰도 딱하고 검찰도 정말 하는 짓 보면 딱하고 어느 하나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곁을 줄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픕니다. 네, 고마워요 이건희님께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오나리님께서 5.18 명단 공개하는 거 뭐 이것도 진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굉장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이 4.3이라든가 5.18에 대해서는 일체 어떤 언급을 못하게 하는 그런 뭐 모욕을 못하게 하는 법을 제정한다. 와,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무슨 저기 경찰 국가, 검찰 정권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자기 의사 표현의 자유. 이 헌법이 지금 완전히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헌법을 지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밥 한 술 먹는 것보다는 너무나 먼 얘기 이렇긴 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헌법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반인데 저는 문재인 정권이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는 거, 특히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농단하고 있다는 거, 그 점을 저는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대한민국의 체제를 완전히 전복시키겠다는 겁니다. 말은 뭐 사회주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정권 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상당수라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사회주의 혁명을 꿈꿨던 사람들이고 아직도 머릿속에 네. 있는 사회주의가 지상 최고의 목표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정권 내에는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걸 부인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실 저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말을 하라 이거예요. 나는 공산주의자다. 네. 난 사회주의가 좋다. 네. 인류의 미래는 공산주의가 최고다.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를 만들자 말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럼 국민이 그래 네 말 맞아 하면 찍어주면 되는 거고 아니야 아니면 안 찍어주는 겁니다. 숨어가지고 본인은 공산주의자고 사회주의자들 숨어가지고 딴 이야기 하면서 은근히 이 나라를 어떤 특정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밝히라 이거예요. 나 공산주의자다. 나 사회주의자다. 그렇죠. 왜 못 밝힙니까? 네. 왜 못 밝혀요 지금? 근데 조금 있으면요 밝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밝혀서 평가를 받으라 이거예요. 나 자랑스러운 공산주의자다. 네. 그런데 제가 이 대변인 할 때 모 좌파 매체 기자가 자기 공산주의자라고 그 술 마시면서 얘기한 적도 그러니까요. 있었어요. 밝히고 네. 평가를 네. 받으면 되는데 숨어서 그다음에 이제 기현이니 운동권들 돈 벌어본 적 없잖아요. 맞아요. 돈 네. 벌어본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네, 사회주의가 공산주의 아닙니다. 이거하고는 진짜 공산주의는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어제 그 문재인 그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다 그 송현정한테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왜 빵긋빵긋 웃지도 않느냐? 왜 그렇게 부정적인 질문만 하느냐? 왜 잘한 공적에 대해서는 막 칭찬을 안 하느냐? 저는 그런 글들이 그냥 좌파 이 SNS에서 쫙 올라오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진정한 국민의식이 있는가? 이 사람들이 진정한 민권의식이 있는가? 이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의식이 있는가? 묻고 싶어졌어요. 정치인은요,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우리가 부리는 일꾼이에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여러분 국회의원들 엄청 욕하잖아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똑같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국민이 뽑아줘서 청와대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국민의 심부름꾼 어떻게 보면은 공복이라고도 하잖아요. 복을 슬레이브라고도 우리가 얘기도 합니다. 그럼 국민의 노예인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좌파 성향의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노예가 된 것 같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바보스러운 짓입니다. 네. 우리 이제 검경 수사권 이야기 나왔는데 이제 검경 네. 수사권 조정 문제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한바탕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현 검찰총장이 뭔 입장을 또 발표한다고 그래요. 네. 지금 굉장히 다독거리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총동원해가지고 반협박 반 다독거리고 하고 있을 텐데, 그러나 이제 검찰은 이제 검찰 주장을 할 거고. 그런데 지금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위험합니다. 현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력은 견제받지 않은 권력입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검찰도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돼버렸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럼 견제를 하는데 이걸 정상적으로 견제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사익과 개파와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현 정권 이념이 들어가요. 공수처 만들어가지고 민변 변호사를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찰은 인사에 굉장히 취약한 조직입니다. 왜냐면요. 검찰은요. 개중에 할 말하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왜? 사표 내고 나와 변호사를 할 수 있으니까. 경찰은 나오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목매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 목매달 수밖에 없고 승진에 더 목매는 게 경찰이에요. 군대 조직과 똑같습니다. 군대 조직도 승진에 목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은 계급 정년이 있습니다. 이게 죽이는 겁니다. 사실 조직에서. 계급 정년 하면 잘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급에 굉장히 목매나를 하는 조직이 경찰인데 이 경찰한테 또 과도의 권력이 가면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해서 진짜 합리적인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합리적인 논의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자 권력 분산 맞습니다. 견제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데 일단 검찰이 미우니까 떼서 경찰 줄게.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에 의해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쳐버리겠다는 건데 또 검찰 말도 일부는 일리가 있습니다. 일부는 또 검찰 말에 억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걸 합리적인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조정이 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이게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이 문제가. 맞습니다. 귀하연님께서 어제 일부러 안 봤는데 아침에 표정만 보고도 소름이 끼쳤다.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네. 자, 오늘 이 김선영님께서 정말 검찰
보다 이 경찰에 대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지나치게 정보에 대해서 권력을 준다는 거, 권한을 준다는 게 문제인데 그 문제도 한번 저희가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요. 네.